네, 오늘 깨부책 학당이 초대한 손님은 김밥 세계화의 전도사 김낙훈 셰프입니다. 김밥에 하여튼 모든 식재료를 담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김밥 세계화를 위해서 아주 매진하신 분이고 뭐 또 워낙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또 언론지상에 많이 등장하신 분이어서 다 아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41회로 졸업을 하셨고요. 또 요즘에 보면 그 요리를 좀 해야 사랑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자들도 요리를 좀 해야 뭐 뇌생남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공대 나온 셰프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를 나온 셰프 우리 김낙훈 셰프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는 뭐 오늘 처음 뵙긴 했는데 영화 배우가 한 분이 나와서 앉아 계신 줄 알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뭐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크시고. 이 김밥 세계화를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김밥이 한식 세계화의 어떤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어떤 뭐 근거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전통 음식이라는 컨셉들이 시대를 가면서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고 옛날에는 전통 음식 하면 그냥 100년 정도 되는 기준에서 이제는 선택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식문화나 얼만큼 사람들이 사랑을 해왔고 우리 삶 속에 깊이 녹아져 있는지 그러한 관점들이 많이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빔밥 같이 전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큰 모멘텀들을 지나면서 김밥을 바라보는 전 세계적인 시각들이 급속도로 아주 강하게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빔밥보다는 김밥이 훨씬 더 주목받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네. 뭐 일본 음식은 이미 뭐 세계화가 많이 됐고 특히 스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아주 많이 먹는 일본의 대표 음식이 됐는데 이 스시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김밥이 어떤 우위에 있다. 그리고 일본 뭐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김밥 원래 일본 음식 아닌가?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차이점 차이점 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김밥하고 스시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것은 스시는 저희 김밥은 형태적으로 보면은 그 스시 하나에 맞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하나랑 이제 비교할 정도는 아닌 비교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스시하고 김밥 전체적인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스시는 거의 해산물에 중심이 되어 있고요. 이 김밥은 정말 우리나라 그 특산물, 로컬 푸드 이런 관점에서 더 많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시는 이제 해산물에 한정돼 있는데 네. 김밥은 정말로 다양한 재료들이 다 안에 넣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 그렇습니다. 비교 훨씬 우위에 있다. 예, 전 세계에 있는 식재료를 다 넣어서 네. 그 나라의 그 새로운 형태의 음식도 만들 수 있지만 그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식문화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꼭 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공대를 지원하셨던, 사실 대학 갈 때, 나 이거 하고 싶어 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네. 많이 없는데, 어쨌든 공대를 가셨다가 전혀 좀 관련성이 좀 떨어지는 문과도 아니고, 또 관련성 떨어지는 셰프를 하고 계신데, 이제 좀 어떻게 볼까. 이과 전공하신 것이 셰프에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옛날 일이지만, 전공이라는 거는 옛날 일이지만요. 지금 제 나이도 벌써 한 50 몇 살이 돼서 정말 그걸 선택을 했던 그 시기가 옛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서 공대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시대가 좀 지나서 융합하기 시대라서 지금 사실 요리를 했던 그 관점보다는 새로운 옛날 지금 4차 혁명이나 다른 전공을 했던 그런 관점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 도시의 홍보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밥 셰프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셰프들이 많으시지만 이 김밥 셰프가 지자체의 그 글로벌 홍보대사가 되고 있는 이 패턴이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포항 홍보대사의 경우에는 제가 김밥만 하면 그런 형태들이 할 수는 없지만 그 우리나라 그 스마트 키친이라고 K 키친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인력난 때문에 주방에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지는데요.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하는 스마트 주방이 이 사업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실행하는 곳이 경북이고 그거를 실현하는 곳이 이제 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글로벌라이징 하는 데의 역할을 제가 어느 정도 맡았습니다. 이것처럼 사실 김밥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죠? 일단 김밥이 새로운 모델로 지금 세계화를 하고 있고요. 사실 비빔밥이나 이런 것들이 보는 관점들이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체형이고 새로운 형태는 어떤 새로운 뉴 모델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식문화랑 그 나라에 이 김밥이 들어갔을 때 식자재랑 같이 육목화됐을 때 같이 그들하고 육목화할 수 있는 어떤 식문화라는 컨텐츠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하나의 컨텐츠가 지금 전부 다 이제 이게 지적재산권이 돼서 그렇게 되는구나. 네, 이게 세계화의 기반이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요즘에 사실은 그 IP 시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콘텐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선견지명이 아주 있으셨던 것 같은. 운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도시 이제 홍보대사를 하시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성공을 하셨으면 뭐 굉장한 성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직업적으로 어떤 꿈, 앞으로는 뭘 좀 더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이런 목표가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김밥을 제 생전에 세계화시키는 것이 제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모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정책화시켜서 지금까지는 저의 자산으로 제가 벌어들인 걸로 다 재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이렇게 끌어왔는데요. 이거를 이제 확장시키는 정말 그 살을 붙이고 깊이를 만드는 것들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한식 세계화 하나의 스트림으로 정책화시켜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 받아서 이게 이제 확장하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김밥 포럼이라는 그 포럼도 만들었고요. 협회 형태의 포럼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주체가 돼서 이제 깊이 있는 세계화를 만드는 게 두 번째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그다음 세 번째는 내년부터 이제 진행될 김밥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맥도날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하는 게 제 이제 꿈입니다. 네. 이게 일종의 저도 좀 김밥을 가지고 이제 문화 상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드시는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굉장히 그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스시도 그랬지만 사실은 가부키 같은 일본 공연 같은 걸 가서 보면 사실 내용을 가서 보면 사실 별건 없는데 포장을 너무 아름답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일본을 대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인상을 그렇게 주고 일본 문화가 아주 상위에 있는 문화 같은 그런 걸 주는데 보신 말씀입니다. 예, 김밥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을 좀 불식을 시키면 김밥도 많이 변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 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주 김밥을 가지고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파는 거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뭐 아주 그 성질 나쁜 그 셰프 램지, 고든 램지 축구 선수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 셰프의 꿈을 가졌거나 또는 이제 셰프로 이직을 하고 싶다 이런 뭐 동문들도 혹시 뭐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께 뭐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고 싶습니까? 셰프가 뼛속까진 셰프인 분이 계시지만 사실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셰프가 되시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이 요리를 전공해야 되기 때문에 셰프를 되기 위해서는 요리를 전공해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기존에 본인이 관심 있고 전공했었던 다른 분야가 분명히 요리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적용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요리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는 주방에서 음식은 할 수 있지만 주방에서 확장 이 사업이라는 거는 두 번째 매장부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점에서는 그냥 요리만 잘해갖고 되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뭘 하던 앞으로 어떤 요리 외에 다른 전공을 하던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그 전공을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해보면 그 요리로 직업으로 옮겼을 때 분명히 본인이 가는 그 새로운 요리 분야가
또 새로운 분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하는 분야로 이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분야가 절대 필요 없는 분야가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리소스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아까 컨버전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남자도 이제 뭐 남자 여자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네. 남자도 하다못해 뭐 무슨 요리라도 하나 할 줄 알아야 집안에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런 세대입니다. 뭐 오랫동안 요리를 해오셨고 또 김밥 세계화에서 애를 쓰시는데 간단히 뭐 할 수 있는 요리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요리요. 일단 사실 저는 김밥을 하기 때문에 김밥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실 저희가 봤던 김밥은 이 동그란 형태이고 집 앞에 있는 매장에서 먹을 때는 사실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김밥 형태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 급히 만들다 보니까 싸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사실 김밥은 형태가 없는 김밥도 있고 비빔밥도 김밥의 형태고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김밥을 그냥 원형으로만 생각하신다면 되게 한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김밥 하나도 샐러드 김밥이 있고 김밥이 사실 국처럼 된 김밥도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락셰프 스타일의 김밥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뭐 저기 유튜브나 이런 거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김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동문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요 다음 질문들은 이제 서울고등학교 동문들 오시면 다 똑같이 드리는 질문인데 네. 스피드 퀴즈 풀듯이 네.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리면 가장 그리운 서울고 동기 있다면 어떤 분입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름이 딱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 야구부였습니다. 야구부였는데 항상 야구를 하고 들어오면은 항상 잠을 잤기 때문에 얼굴 볼 시간이 얼마 없었던 네, 네. 짝이었는데 네, 이 친구는 항상 들어오면은 자기 전에 네. 라프야 넌 할 수 있어. 넌 최고야. 아. 넌 정말 할 수 있어. 그리고 잤던 친구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할 수 있다고 했는지는 잘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격려를 네, 네.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예. 네. 잊지 못할 은사 그리고 못 잊는 이유는 이기호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예, 예, 예. 제가 좀 공부가 늦바람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고3 1학기 때부터 시급을 전폐하고 이제 대학을 가려면 네.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껴서 그러셨군요. 네, 거의 뭐 뒤에서 이 책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친구들하고 담을 쌓고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또 친한 친구들은 와갖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선생님이 제 주변에 절대 못 가게 이렇게 밝게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네. 뭘 하면 뭐 이렇게 집중을 하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좀 달려드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는군요. 서울고 시절에 잊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시면.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듣던 음악이 있는데 요새 임재범 선배님의 예, 음악이 상당히 많이 가슴에 꽂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신하이 그거 하셨을 때 제 친구들이 이제 직속 후배들인데 다 음악하는 친구들인데 같이 조금 수업도 좀 빠지고 나가갖고 이렇게 신곡 나오면 잔디밭에서 이렇게 놀고 또 담 넘어서 떡볶이도 먹으러 다니고 했던 그 시절이 그 씬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네. 서울고는 나에게 무엇이다. 네. 이 가로 안에 넣는다면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좀 넣고 싶으신가요? 서울고는 실질적으로 이 김밥 세계의 하나의 게이트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전 세계를 어디 가나 지금이야 많이 경험이 있어서 당황을 하진 않지만 처음에는 어딜 가나 다 어떤 새로운 경험이고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그때마다 정말 선배님들이 도움이 되셨고요. 제가 외국 행사 첫 행사가 2015년 인도네시아 행사였는데 그때도 상당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인도네시아의 그 코린도 그 회장님은 저를 모르시지만 그 직원들이 제가 그 후배라는 것을 조사를 해서 알아서 그래요? 저한테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갑인데 그 사람이 을이 되고 제가 갑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이게 서울고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화를 가는
하나의 게이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고 시절에 난 뭘 얻었다. 어떤 걸 얻으셨습니까? 사실 서울고 시절에는 학교에 집중을 못해서 뭘 얻었는지 몰랐는데 이 졸업을 하고 나니까 결국 제가 제가 하는 길에 위로가 되고 위로를 받고 싶은 어떤 하나의 그 객체들이 결국은 이 서울고 그 동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지금 너무 많은 위로를 하고 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액션도 도와주시는 그 선후배님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해서 이 서울고의 좋은 롤모델이 되어서 많은 또 환원과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동문들께서도 우리 김낙훈 셰프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서울고등학교가 워낙 뭐 명문고등학교도 하고 각계각층에서 뭐 사회 지도층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정말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바탕이 되는 그런 학교였다. 그리고 뭐 3년 동안 정말 서울고를 다니면서 정말 가슴에 새길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김밥 세계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40일의 김낙훈 셰프 만나봤고요.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